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노인의 보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양생을 잘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노쇠 현상을 지연시킨다고 그럴까요? 사실 나이가 드시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약을 한두 가지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안 들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한방적인 치료를 하면 이러한 많은 약들을 복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늙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요. 노인들은 왜 정신과 약들을 많이 드시는가? 노인들 보면 정신과 약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벗어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가볍게 조금씩 드시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기가 떨어지면 공연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꾸 옆에 있던 딸이나 자식들이 다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혼자 남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갑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때요? 원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원기라도 든든해서 내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 잊을 수가 있는데 원기가 부족하니까 움직이기도 싫어. 밥 먹기도 싫어. 귀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신과 약을 드는 것만이 치료법인가? 그것만이 올바른 방법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른은 아이가 된다. 참 이상하다. 어른은 어른이지 뭘 아이가 돼. 나이가 들면 걸음도 아장아장 걷습니다. 맞죠? 아장아장 걷어요. 초로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연세가 많이 들면 아장아장 걷습니다. 또 뭐든지 무서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오줌도 싸고 대변도 지리고 콧물도 흘립니다. 콧물 흘리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뇌수가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와요. 뇌수가 부족해지면. 소변?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소변이 나왔다. 그거는 몸에 있는 호르몬이 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때요? 골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다리에 힘도 없고 그럼 아장아장 걷고 무릎에 고장도 나고 허리에 고장도 나고 그래요. 또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르신들에게
투여하는 약들은 아이들한테 투여하는 약같이 아주 순한 한약으로서 치료를 해줍니다. 한 번은 증손백주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그 약 드시고 나서 밥맛도 좋아지고 원기가 좋아지더니 불안한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손백주산이라는 약을 보면 말이에요. 이따도 나와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재도 몇 가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게 원기를 돋구고 보양하는 약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약이에요. 이게 수시로 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약성이 순하고 아주 약 같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노인들의 변비는 진액을 고갈이다. 진액이 고갈되는 거예요. 변비가 심해서 대변을 못 볼 경우에 사실 대변을 우선적으로 관장시키거나 이래서 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액이 부족해서 진액이 고갈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진액을 쳐서 장이 제 역할을 하게 해서 저절로 대변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죠. 노인들의 변비에.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한약에는. 노인들의 감기는 사실 감기가 아니라 허로증이에요. 무슨 얘기냐. 콧물, 재채기, 가래, 기침,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파, 으슬으슬해. 감기지 그게 왜 감기가 아니야? 그러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허로증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허로증이라는 것은 진액이 부족해서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그거를 허로증이라고 그래요. 이 허로증은 똑같아. 콧물, 재채기, 가래, 기침,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통증도 나타나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그런데 감기약을 쓰면 전혀 안 나. 보약을 투여하면 치료돼요. 그건 허로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은 혈기가 부족한 것이다. 혈기가 부족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없어서 중심을 잡을 수 없으며 작은 돌불이나 작은 곳에 이렇게 턱 걸리더라도 그냥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고꾸라져요. 이것은 정기가 부족하거나 혈기가 모손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부러지죠. 왜? 진액이 없으니까, 고갈되어 있으니까, 뼈에 진액이 고갈됐으니까 조금만 충격에도 금이 가요. 큰 손상으로 나타나죠. 대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것도 큰 병이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이 급하다가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급하기도 하고 잘 나오지도 않아. 소변은 마려운데 막 큰일 나요. 대변이 급하고 찌리는 경우도 있고, 대변이 안 나와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즉 하수도가 고장난 거예요. 이것은 노쇠 현상을 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소변에 이상이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노인을 보양하는 대표적인 약으로는 증손백주산 약, 아까 얘기했죠. 대표적인 약입니다. 십전대부탕도 있고요, 보증이탕도 있고요, 삼출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둥그렇게 생긴 사람은 십전대부탕을 써야 되고, 갸름하게 생긴 사람은 보증이탕을 써야 되고, 삼출탕,
이것도 위장이 약하면서 보존기탄 같이 원기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쓰죠. 각병연수탕은 소변을 참을 수가 없대. 고지놈자는 뼈골이 약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소풍순기와는 변비가 생겨서 진액을 쳐주는, 이공사는 대변을 참을 수가 없고 저리는 경우에 우리가 주로 이용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의 보양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쇠현상을 막아주거나 큰 병이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한의학에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잘 이용한다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노쇠현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불편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